잠깐만요. 혈당약을 20년째 드시는데도 혈당이 300을 넘나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약물 없이는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미국 실험에서 단 1년 만에 60%의 환자가 당뇨약을 완전히 끊은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버타 헬스그룹은 2형 당뇨병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단 1년 만에 60%의 환자가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균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3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건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3가지를 끊고 특별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김종수 어르신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혈당이 300을 넘나들면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간 당뇨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혈당을 쟀는데 120이 나온 겁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혹시 다른 사람 차트를 가져온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2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김정수 할아버지는 당뇨약 용량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오직 당뇨병만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내분 비내과 전문의 이현성입니다. 지금까지 70대, 80대 당뇨 환자 3만 명을 직접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당뇨병에서 해방이 되려면 10만 년 전 원시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요. 이 말을 듣고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왜 당뇨병이 거의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의 당뇨는 소갈병이라는 이름으로 왕가나 극소수의 양반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아주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거의 절반이 당뇨로 고생하고 계세요. 불과 100년 사이에 희귀병이 국민병이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전이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소갈병에 걸렸던 이유를 아세요? 백미, 국수, 엿, 과일청 같은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일반 백성들은 거친 잡곡과 나물, 된장국 정도로 끼니를 때웠죠.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조선시대 양반처럼 먹고 있습니다. 흰쌀밥, 빵, 과자, 음료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던 그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들과 똑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지금도 조선시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렵 채집 시대의 몸 그대로예요. 수만 년 동안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맞춰져 있는 우리 몸에 갑자기 가공된 음식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마치 말 끄는 수레에 갑자기 제트기, 엔진을 달아놓은 것과 같아요. 엔진은 강력한데 수레가 견디지 못해서 박살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상태 음식, 예를 들어 사과 1개를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껍질과 과육, 씨앗까지 모든 부분이 함께 들어있죠.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소화가 진행됩니다. 먼저 입에서 씹고 위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약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같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도 없고 섬유질도 파괴되고 오직 당분만 남게 됩니다. 이걸 마시면 5분도 안 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우리 몸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당분 때문에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은 몸에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리고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결국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병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관련된 예시로 요새 건강을 위해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환자 중에 73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와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1년간 드셨어요. 분명 몸에 좋은 재료인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검사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특별히 따로 먹는 게 있냐고 여쭈어 보니 그제서야 주스를 갈아 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주스를 끊고 사과만 통째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2달 만에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형태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원시인처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래, 자연식품이 좋고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음식들, 심지어 당뇨 환자 전용이라고 파는 제품들 중에 오히려 더 위험한 혈당 폭탄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연식과 가공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연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의 손길이 최소한으로만 닿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따온 사과, 바다에서 잡은 생선, 논에서 수확한 곡물처럼 생명체가 원래 만들어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음식들이죠. 반면 가공식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바꾼 음식입니다. 모양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성분을 첨가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쌀로 예를 들어볼게요. 논에서 갓 수확한 벼를 최소한으로만 처리해서 만든 현미는 자연식에 가까워요. 겉껍질만 벗겨낸 상태라서 원래 쌀이 가지고 있던 영양소와 구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미를 한 번 더 도정해서 속껍질과 배합까지 제거하면 백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대부분 사라지고 순수한 전분 덩어리만 남게 되죠. 같은 쌀이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예가 바로 빵입니다. 밀밭에서 자란 통밀을 생각해 보세요. 이 통밀에는 영양학적으로만 보면 진짜 완벽한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단단한 껍질 안에 전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절묘한 비율로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밀이 빵이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먼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알을 제거하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을 아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여기에 설탕, 소금, 발효제, 각종 첨가물을 넣고 반죽한 뒤 구워내죠. 이렇게 완성된 빵은 원래 통밀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려요. 자연이 만든 완벽한 음식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재탄생한 거죠. 이게 바로 가공식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흥미로운 건 가공의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통밀을 그대로 삶아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같은 통밀로 만든 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자연식과 가공식은 우리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은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하나의 정교한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는 음식을 처리하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입에서 시작해서 위, 장, 간, 췌장까지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죠. 자연식이 들어오면 이 공장이 원래 설계된 대로 차근차근 작동합니다. 현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현미가 입에 들어오면 먼저 이빨로 씹는 과정을 거쳐요. 이때 단단한 껍질이 조금씩 부서지면서 침과 섞이죠. 위에 도착해서도 위산과 함께 천천히 분해되고 장에서도 섬유질 때문에 당분이 조금씩 방출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혈당이 마치 계단을 한 층씩 올라가듯 서서히 상승하죠. 췌장은 이 완만한 변화를 보면서 아, 지금 당분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며 여유롭게 인슐린을 적당량만 분비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이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흰빵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가루 상태로 분해된 밀가루는 입에서 침과 만나는 순간부터 당분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씹을 필요도 별로 없고 위에서도 금세 분해되어 버리죠.
장에 도착하면 섬유질이 없으니까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혈관으로 급속히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1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혈당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거죠. 췌장은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라서 응급 상황이다 하며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더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연식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 만큼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죠. 배고픔도 천천히 와서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공식품을 먹으면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과도한 인슐린 때문에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한두 시간 후면 혈당이 처음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또다시 뭔가를 먹고 싶어지죠. 이게 바로 가공식품을 먹으면 자꾸 배가 고파지는 이유예요.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연식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본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췌장은 적당한 일만 하면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 버틸 수 있고 혈관도 급격한 당분 공격을 받지 않아서 깨끗하게 유지되죠. 반면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췌장이 매번 과로에 시달리게 돼요. 처음엔 열심히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만 점점 지쳐가면서 인슐린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몸의 다른 부분들도 과도한 인슐린에 익숙해져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죠. 마치 매일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의 말을 점점 무시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이고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식을 먹으면 혈관 속 당분 농도가 완만하게 변해요. 혈관벽에 무리가 가지 않죠. 하지만 가공식품을 먹으면 갑자기 높아진 혈당 때문에 혈관벽이 상처를 입어요. 마치 호스에 갑자기 높은 압력의 물을 보내는 것과 같죠. 이런 상처가 반복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칼로리, 같은 영양소라고 해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이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연식은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유지시켜주지만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면서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 결국 같은 칼로리, 같은 영양소라고 해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이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연식은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유지시켜주지만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면서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는데도 자연식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12%, 가공식품 그룹은 38%였거든요. 무려 3배 차이가 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혈당 반응이었어요. 자연식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4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2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가공식품을 먹으면 90포인트나 급상승해서 4-5시간이 지나서야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일주일은 자연식으로, 다음 일주일은 가공식품으로 먹는 실험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혈당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 거죠. 같은 사람이 일주일은 자연식으로, 다음 일주일은 가공식품으로 먹는 실험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혈당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 거죠. 이제 아시겠죠? 당뇨는 어떤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끊어야 할 가공식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특히 3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안 되나요? 하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도정된 곡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떡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자연 상태의 곡물을 도정하고 가루로 만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려요. 현미의 글라이세믹 인덱스는 50인데 흰쌀밥은 80 이상으로 올라가죠. 통밀은 40인데 밀가루로 만든 빵은 70 이상이 되고요.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먹는 통밀빵도 마찬가지예요. 글라이세믹 인덱스 70 이상이라는 건 설탕 덩어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밥과 빵이 사실은 설탕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도정 과정에 사라지는 영양소들이에요. 현미에서 흰쌀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B9는 80%, 비타민 E는 90%, 식이섬유는 95%가 사라져버려요. 남는 건 순수한 전분 덩어리뿐이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통밀에서 밀가루로 가공되면서 마그네슘은 80%, 아연은 70%, 철분은 60%가 손실되어요. 자연이 완벽하게 설계한 영양 패키지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 없는 칼로리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미로 된 시리얼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으면서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안 그래도 췌장 안 좋으신 분들이 매일 3번씩 이런 공격을 받으면 췌장이 견딜 수 있겠어요? 마치 매일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매실청, 생강청 같은 전통 시럽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매실이나 생강같이 약이 된다고 청으로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탕에 재운 시럽으로 만드는 순간 혈당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매실청을 예로 들어 볼게요.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서 우려낸 거잖아요. 결국 설탕물에 매실 향만 낸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한 숟가락에 각설탕 반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는 거죠. 비슷한 원리에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는 더 교묘해요. 오렌지 3개를 짜서 만든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6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오렌지 3개를 통째로 먹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몇 분 안에 마셔버릴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섬유질이 제거된다는 점이에요. 오렌지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데 주스로 만들면 이 천연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당분이 혈관으로 직진하게 되는 거죠. 액체 형태의 당분은 가장 위험해요. 씹는 과정도 없고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거의 없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콜라 한 캔을 마시면 5분 내에 혈당이 50포인트 이상 올라가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췌장을 지치게 하고 혈당 관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육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너겟, 돈가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고기는 단백질인데 혈당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육가공식품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바로 전분과 설탕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고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중에 파는 소시지의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고기보다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부지기수예요. 돼지고기 30%, 전분 40%, 그 외 첨가물 30% 이런 식이에요. 이름은 소시지지만 사실은 전분 덩어리인 거죠. 어묵이나 맛살은 더 심해요. 생선이 들어간 비율이 2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는 모두 전분과 각종 첨가물이에요. 생선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사실은 전분 덩어리를 먹고 있었던 거죠. 더 문제는 이런 육가공식품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첨가물들이에요. 아질산 나트륨, 인산염, 각종 화학조 미료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질산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하고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뼈 건강에도 나쁘죠. 이런 첨가물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게다가 나트륨 함량도 엄청나게 높아요. 소시지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육가공식품들이 자연 상태의 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공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고기를 갈고 섞고 성형해서 만든 거라 우리 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소화 과정도 달라지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하기 어려워지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매일 아침 햄과 소시지로 식사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하셨는데 혈당이 계속 200을 넘나들더라고요. 햄과 소시지를 끊고 자연 상태의 고기와 생선으로 바꾼 후 석 달 만에 혈당이 140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가공된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재료로 시작했을지라도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혈당 폭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버타헬스 그룹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이제 완전히 공개할 때가 왔어요. 이들이 2,00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년 만에 60%가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럼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법도 비싸고 복잡한 식단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도정된 곡류를 끊고 저탄수화물 식사를 고집했어요. 둘째, 액체 형태의 당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셋째, 유가 공식품 대신 자연 상태에 찌거나 담백하게 구운 단백질을 선택했어요. 이 세 가지만으로 평균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3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평균 12kg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단순히 음식의 형태만 바꾼 결과였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정리해보면 원시인의 가까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실험이 엄청난 효과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앞서 예고했던 당뇨 환자 전용이라고 파는 제품들의 진실 말이에요. 바로 제로 음료들입니다. 제로 콜라, 다이어트 사이다, 무설탕 커피, 포장지에 당 제로라고 써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가장 교묘한 함정이에요. 이런 제품들에는 아스파탄, 사카린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요.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내는 화학물질들이죠. 단맛을 느끼면 뇌는 당분이 들어온다고 착각해서 인슐린을 준비시키는데 실제로는 당분이 없으니까 혈당이 떨어지고 더 배고파지게 됩니다. 결국 제로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버타 헬스 연구에서도 이런 인공감미료를 완전히 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없었던 음식들과 당뇨 치료 중인 나의 생활을 철저히 분리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당뇨 진단을 받고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당뇨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김정수 할아버지도 73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즐기고 계세요. 당뇨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 몸은 자연식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처음 2주만 참고해보세요. 도정된 곡류 대신 현미밥을, 단 음료 대신 물을, 가공육 대신 자연 상태의 고기를 드셔보세요.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당도 안정되고 잠도 깊게 오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겁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 마음이 변하면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